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헬기 날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막사 지붕을 흔들고 잠들어 있던 부대원들이 하나둘 눈을 떴습니다. 그 소리는 평범한 훈련용 헬기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몸체에 특수수사대 마크가 새겨진 헬기였죠. 모든 부대원은 즉시 집합하라.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진 차가운 명령이 막사를 뒤흔들었습니다. 부대원들은 황급히 군복을 걸치며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장세훈 중령, 최영철 대위, 즉시 나와라. 특수수사대원들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막사에서 나온 장세훈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평소 부대 전체를 떨게 만들던 그 위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군복 단추를 잘못 채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하는 짓이야. 장세훈이 목청을 높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권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겁에 질린 한 남자의 비명에 가까웠죠. 장세훈 중령,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부하 장병을 성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체포한다. 차가운 수갑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딸깍 딸깍. 그 소리는 마치 운명의 심판 같았습니다. 장세훈의 두 손목에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지는 순간 부대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최영철 대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교활한 미소를 잃지 않던 그의 얼굴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땀이 흐르는 이마를 닦을 수도 없이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는 모습은 처참했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신처럼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부대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에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고 중얼거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부대 최고 권력자들이 이렇게 처참한 몰골로 끌려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에는 어떤 인물이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권력 남용 사건이 아닙니다. 한 명의 용감한 여성이 부당한 현실에 맞서 싸우며 마침내 정의를 실현해낸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굴복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싸우셨을까요? 지금부터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점으로 말이죠.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하게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사흘 전 부대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윤하영이라는 27살 여군 신병이 입대한 것이었죠. 하영이 부대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기 봐, 새로 온 여자애. 뭔가 다르네. 걸음걸이부터가. 하영의 걸음걸이는 평범한 신병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어깨는 당당히 펴져 있었고 발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죠. 마치 이미 수년간 군 생활을 해온 베테랑 같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첫 체력 검정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대원들은 하영이 어떤 실력을 보여줄지 궁금해했습니다. 대부분은 여자니까 뻔하겠지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죠. 윤하영, 턱걸이부터 시작한다. 교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영은 말없이 철봉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철봉을 잡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았거든요. 하나, 둘, 셋. 하영의 몸이 철봉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팔의 힘만으로 몸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마치 중력을 무시하듯 부드럽게 움직였죠. 10개, 20개, 30개. 숫자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야? 저 여자의 장난 아니네. 진짜 대단한데. 우리보다 훨씬 잘하잖아. 부대원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하영은 45개까지 완벽하게 해낸 뒤에야 철봉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여전히 고르게 유지되고 있었죠. 다음은 팔굽혀펴기다. 하영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교과서처럼 완벽했습니다. 등은 일직선이었고 손목의 각도까지 정확했죠. 시작. 하영의 팔굽혀펴기가 시작됐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녀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속도도 일정했고 자세의 흔들림도 없었죠. 마치 수천 번 반복 연습을 해온 것 같았습니다. 부대원들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여자라서 얼마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저거 지금 몇 개째야? 세다가 포기했어. 너무 많아서. 하영은 100개가 넘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호흡은 여전히 안정적이었죠. 결국 150개를 완벽히 해낸 뒤에야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격투 시범을 보이겠다. 교관이 격투 시범을 요청했습니다. 하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매트 중앙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부대원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기본 태권도 품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영의 입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이 변했습니다. 평상시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집중력이 온몸을 감쌌죠. 발차기가 시작됐습니다. 휙! 하영의 다리가 공중에 그어낸 궤적은 완벽한 곡선이었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매트 전체에 울려 퍼졌죠. 저게 정말 사람이 낼 수 있는 속도야? 완전히 프로잖아. 국가대표급 아니야? 부대원들의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영의 발차기는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아름다웠습니다. 각 동작마다 완벽한 균형감이 느껴졌고 힘과 부드러움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품새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부대원들은 진심으로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두 사람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장세훈 중령과 최영철 대위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탄 대신 불쾌감이 역력했죠. 특히 장세훈의 눈빛에는 차가운 저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런 건방진년이. 장세훈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이 주먹으로 꽉 쥐어졌고 관자놀이에는 핏줄이 튀어올랐죠. 여자가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것이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체력 검정이 끝난 뒤 하영은 동기들과 함께 막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대원들은 여전히 하영의 실력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죠. 정말 대단했어. 어디서 배웠어? 혹시 전에 운동선수였어? 하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배웠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였다는 것도 새 오빠가 모두 군 고위직이라는 것도 철저히 숨기고 있었죠. 자신의 실력만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사로 가는 길목에서 장세훈 중령과 마주쳤습니다. 장세훈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윤하영. 장세훈이 하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죠. 하영은 곧바로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예, 중령님. 방금 전 체력 검정에서 꽤 잘했다고 들었다. 장세훈의 입가에 비뚤어진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죠. 오히려 차가운 악의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여기서는 개인 실력보다 팀워크가 중요하다. 알겠나? 예, 중령님. 알겠습니다. 하영이 대답했지만 장세훈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서 하영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멸시가 담겨 있었죠. 특히 여자 군인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자칫하면 부대 분위기를 해칠 수 있거든. 하영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 말의 진짜 의미를 모를 리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죠. 좋다. 그럼 내일부터 특별훈련에 참가하도록 해라. 특별훈련이요? 그렇다. 네가 그렇게 잘한다니까 더 어려운 훈련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 장세훈의 미소가 더욱 음험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부대원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감히 중령에게 대들 수는 없었죠. 이튿날 새벽 하영은 특별훈련장으로 불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장세훈과 최영철 그리고 몇몇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영을 보는 그들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악의가 담겨 있었죠. 오늘은 진흙구덩이 훈련을 하겠다. 장세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흙구덩이 훈련은 원래 특수부대나 하는 극한 훈련이었죠. 일반 신병, 특히 여군이 할 만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중령님 혹시 이 훈련이? 하영이 조심스럽게 질문하려 했지만 장세훈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질문 없다. 명령이다. 진흙구덩이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차가운 진흙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악취가 코를 찔렀죠. 하영은 그 안에서 기어가며 장애물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죠. 진흙이 점점 더 깊어졌고 장애물도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빨리 해. 이게 뭐 하는 거야? 최영철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영의 얼굴과 머리카락은 이미 진흙투성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애물을 통과하려는 순간 발이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하영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죠. 얼굴이 진흙 속에 처박혔습니다. 봐라, 저게 여자의 한계다. 장세훈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에는 잔인함이 가득했죠. 주변에 있던 부하들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여자는 결국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 하영이 진흙에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진흙이 그녀의 얼굴을 덮고 있었고 머리카락도 엉망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일어나. 다시 해. 장세훈이 차가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영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지만 그녀의 자세는 여전히 곧았죠. 예, 중령님. 하영이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움직였죠. 발을 딛는 곳을 확인하고 균형을 잃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결국 하영은 모든 장애물을 통과했습니다. 비록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지만 끝까지 해냈죠. 그녀가 마지막 장애물을 넘어설 때 주변에 있던 일부 부대원들은 마음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장세훈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자신이 의도한 대로 하영이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건방진년이. 진흙구덩이 훈련 이후 장세훈의 하영에 대한 괴롭힘은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새로운 방법으로 하영을 괴롭혔죠. 어느 날은 사격훈련 시간이었습니다. 하영이 사격장에 도착하자 최영철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선의적이지 않았죠. 윤하영, 오늘은 특별한 탄창을 준비했다. 최영철이 하영에게 탄창을 건네줬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탄창 같았지만 실제로는 불량품이었죠. 격발할 때 오발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탄창이었습니다. 이상한데요? 이 탄창이 좀... 하영이 탄창을 살펴보며 의문을 표했습니다. 오랜 태권도 경험으로 단련된 그녀의 직감이 위험을 감지했거든요. 뭐가 이상해? 그냥 쏴. 최영철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부대원들도 빨리 하라며 재촉했죠. 하영은 할 수 없이 사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탄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딸깍 딸깍. 평소와는 다른 소리였죠. 하영은 본능적으로 총구를 하늘로 향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총이 오발했습니다.
탄알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고 하영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죠. 만약 하영이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이상하네. 왜 오발이 됐지? 최영철이 일부러 놀란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쉬움이 서려 있었죠. 하영이 다치지 않아서 아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역시 민간 출신은 총도 제대로 못 다루는군. 장세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전 일이 고의였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며칠 뒤에는 격투기 훈련이 있었습니다. 장세훈은 하영을 남자 부대원들과 집단으로 스파링하게 만들었죠. 오늘은 실전 격투를 해보겠다. 윤하영, 네가 상대할 사람은? 장세훈이 5명의 남자 부대원을 지목했습니다. 모두 하영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이었죠. 중령님 5명이면 너무. 불만 있나? 네가 그렇게 잘한다며? 하영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트 중앙으로 걸어나갔죠. 5명의 남자들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격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하영이 우세했습니다. 그녀의 빠른 발차기와 정확한 타격이 상대방들을 압도했죠. 하지만 5명을 상대하기에는 체력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영의 움직임이 둔해졌습니다. 숨이 거칠어지고 반응 속도도 떨어졌죠. 상대방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되는군. 장세훈이 만족스런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영이 고전하는 모습을 보며 쾌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영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얼굴 곳곳에 멍이 들었죠.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만해도 충분하다. 장세훈이 격투를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아직도 아쉬움이 남아 있었죠. 더 오래 고문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영이 의무실로 실려갔습니다. 군의관이 그녀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부상은 어떻게 입은 거죠? 너무 심한데? 훈련 중에 다쳤어요. 하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죠. 이런 식의 괴롭힘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영의 부상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 장세훈과 최영철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신체적 괴롭힘을 넘어서서 정신적, 심지어 성적 괴롭힘까지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하영은 창고 정리 업무를 명받았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고 다른 부대원들은 모두 막사에 있을 시간이었죠. 창고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하영이 혼자서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최영철이 들어온 것이었죠. 아직도 정리 중이야? 최영철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영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계속 정리 작업을 했죠. 예,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 혼자서 이런 일하기 힘들 텐데. 최영철이 하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하영의 몸을 훑어보기 시작했죠. 하영은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영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창고가 좁아서 갈 곳이 많지 않았죠. 네가 아무리 강해봤자 결국은 여자야. 최영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는 하영을 벽 쪽으로 몰아붙였죠. 하영이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습니다. 대위님, 뭘 하시는 거예요?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리 강한 그녀라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게다가 상대는 상급자였죠. 별거 아니야. 그냥 군인이 아닌 여자로서의 면모를 보고 싶어서. 최영철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하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움츠러들지 않았죠. 물러서세요. 하영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습니다. 그 순간 최영철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거부당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솟았거든요. 이런 건방진. 네가 감히.
최영철이 손을 들어 하영의 어깨에 대려는 순간 하영이 재빠르게 몸을 돌렸습니다. 태권도로 단련된 그녀의 반사신경이 발동한 것이었죠. 건드리지 마세요. 하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창고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영철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나섰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뭘 건드린다는 거야? 나는 그냥... 최영철이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하영은 그의 진짜 의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리 마저 하겠습니다. 하영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최영철은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어서 창고에서 나갔죠.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악의에 찬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군.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다음 날부터 부대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야, 들었어? 윤하영이 간부랑 뭔가 있다던데. 진짜? 어디서 들었어? 최영철 대위가 그러던데. 직접 봤다고. 근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영이 지나가면 부대원들이 수군거렸고 시선도 예전과 달랐죠. 저 여자 실력으로만 인정받는 줄 알았는데. 역시 여자는 여자구나. 하영은 이런 시선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억울했지만 해명할 방법도 없었죠. 오히려 해명하면 더 큰 소문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하영이 혼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동기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거든요. 하영아. 정민서 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서는 부대에서 몇 안 되는 여군 간부였고 하영을 따뜻하게 챙겨주던 선배였죠. 선배님 안녕하세요. 하영이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민서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하영아, 요즘 부대에서 내 관련해서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 절대 신경 쓰지 마. 다들 진실을 알고 있어. 민서의 위로에 하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고맙습니다, 선배님. 그런데 하영아,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 민서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무슨 조치요? 증거를 모아둬. 지금까지 당한 부당한 일들 말이야. 언젠가는 써먹을 때가 올 거야. 민서의 조언에 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하영은 민서의 조언에 따라 은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구해서 몸에 숨겨놓았고 가능할 때마다 상황을 기록했죠. 며칠 뒤 또다시 특별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한겨울 새벽에 찬물로 세수를 시키는 훈련이었죠. 오늘은 추위 극복 훈련이다. 장세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새벽 5시 기온은 영하 10도였습니다. 하영의 손이 이미 시려서 감각이 없을 정도였죠. 찬물로 세수하고 머리까지 감아라. 중령님, 이 추위에 그러면. 명령이다. 하영은 할 수 없이 얼음장 같은 물에 얼굴을 담갔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숨이 막힐 정도였죠.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영이 몰래 작동시켜둔 것이었죠. 봐라, 저게 여자의 한계다. 추위에도 제대로 못 견디는군. 장세훈의 조롱하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되었습니다. 여자는 원래 이런 거 못해. 괜히 군대 와서 설치지 말고 집에서 애나 키우고 있으면 되는데. 최영철의 성차별적 발언도 고스란히 녹음되었죠. 하영은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잡았거든요. 다음 날에는 헬멧에 작은 카메라를 숨겨놓았습니다. 요즘 나온 초소형 카메라였죠. 민서가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장애물통과 훈련이다. 또다시 가혹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철조망 밑으로 기어가는 훈련이었죠. 그런데 철조망이 평소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영이 철조망 밑을 지나가려는데 옷이 걸렸습니다. 그 순간 최영철이 다가와서 일부러 철조망을 더 아래로 눌렀죠. 빨리 지나가. 뭘 그렇게 꾸물거려. 철조망에 하영의 등이 긁혔습니다. 군복이 찢어지고 피가 배어나왔죠. 하지만 카메라는 이 모든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파도 참아. 이게 진짜 군 훈련이다. 장세훈의 잔인한 명령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하영은 이를 악물고 끝까지 훈련을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런 식으로 증거를 모았습니다. 녹음 파일과 영상 파일이 점점 쌓여갔죠. 하지만 하영의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밤 하영은 화장실에서 몰래 민서를 만났습니다. 선배님,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인 것 같아요. 하영이 USB를 민서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일주일간 모은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죠.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사실, 제게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온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 제 오빠들이에요. 3명 다 군 고위직이거든요.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야 하영이 왜 그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됐죠. 그럼 왜 지금까지? 자격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실력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하영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배님, 부탁이 있어요. 이 USB를 세 주소로 동시에 보내주실 수 있나요? 하영이 종이에 세 주소를 적어 민서에게 건넸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실, 특수전사령부, 헌병사령부의 주소였죠.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이런 부당한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이튿날 장세훈과 최영철은 하영에 대한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거든요. 하영의 표정에서 예전의 절망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전현이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최영철이 장세훈에게 귓속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겨우 신병 주제에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장세훈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확실하게 끝장을 내자. 전현이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게. 오후 훈련 시간, 장세훈은 모든 부대원을 집합시켰습니다. 하영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려는 계획이었죠. 윤하영, 앞으로 나와라. 하영이 부대원들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죠. 지금까지 너의 태도를 보니 군인으로서의 자세가 부족하다. 장세훈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여자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설치고 있다. 부대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불편해했지만 대부분은 중령의 눈치를 보고 있었죠. 오늘은 너의 한계를 확실히 보여주겠다. 장세훈이 최영철에게 눈짓했습니다. 최영철이 무거운 배낭을 가져왔죠. 이 배낭을 메고 부대 전체를 20바퀴 뛰어라. 배낭의 무게는 40kg이 넘었습니다. 남자도 힘들어할 무게였죠. 중령님, 이건 너무. 명령이다. 하영은 할 수 없이 배낭을 메었습니다. 어깨가 짓눌리는 듯한 무게감이 전해졌죠. 달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몇 바퀴는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영의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죠. 10바퀴를 넘어가면서 하영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얼굴은 창백해졌죠. 포기할래? 여자는 역시 이게 한계지. 장세훈의 조롱이 계속됐습니다. 부대원들도 하영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봐야 했죠. 일부는 마음이 아팠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15바퀴를 넘어가자 하영이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발이 꼬이면서 앞으로 넘어졌죠.
배낭의 무게 때문에 얼굴부터 바닥에 박았습니다. 봐라. 저게 여자의 현실이다. 장세훈이 크게 웃었습니다. 부대원들 앞에서 하영이 처참하게 쓰러진 모습을 보며 쾌감을 느꼈던 것이죠. 하영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이마에는 상처가 났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안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도? 장세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보통은 이 정도 되면 포기하고 울면서 빌었거든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하영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계속 발을 움직였죠. 그 모습을 보던 부대원들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하영은 20바퀴를 모두 완주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거의 기어가다시피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고린 지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의무실로 옮겨라. 장세훈이 마지못해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하영이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무실에서 하영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과로와 충격으로 쓰러진 것이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녀는 한 가지 일을 해냈습니다. 민서가 하영의 침대맡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영아, 들려? 하영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정신은 또렷했죠. 선배님, 그거 보냈어요? 응, 어젯밤에 모두 보냈어. 민간 택배로 동시에 발송했어. 하영의 입가에 미약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반격의 때가 온 것이었죠. 그 시각 서울의 국방부 청사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실에서 윤하영의 큰 오빠인 윤강민 대장이 USB를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하영의 처참한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이 개자식들이. 윤강민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책상 위에 물컵이 떨어져 깨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죠. 동생이 당하고 있는 모욕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부관. 예, 참모총장님. 즉시 특수전사령부와 헌병사령부에 연락해라. 긴급 협의가 필요하다. 같은 시각 특수전사령부에서는 둘째 오빠인 윤강수 중장이 같은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감히 우리 하영이를. 윤강수의 눈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특수전 부대 출신답게 차갑고 냉정한 성격이었지만 가족에 대한 애정만큼은 남달랐거든요. 헌병사령부에서는 셋째 오빠인 윤강호 소장이 영상을 보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장세훈, 최영철. 이름 다 외웠다. 윤강호는 헌병 출신답게 법과 규율에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괴롭힘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죠. 1시간 뒤 새 오빠가 긴급 화상회의로 만났습니다. 형, 이거 봤어? 윤강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저 개자식들을 어떻게 할까? 윤강민도 마찬가지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합동수사를 해야 해. 이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성추행과 직권남용이야. 윤강호가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분노가 숨어 있었죠. 하영이는 지금 어떤 상태야? 의무실에 있다고 해. 과로로 쓰러졌대. 그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내일 새벽에 작전을 시작하자. 새 오빠는 즉시 합동작전을 계획했습니다. 특수수사대와 헌병대를 동원해서 장세훈과 최영철을 체포하기로 한 것이었죠. 하지만 하영이 신분이 노출될 텐데. 상관없어. 이제 숨길 때가 아니야. 윤강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생이 고생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다음 날 새벽 4시 특수수사대의 헬기가 부대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헬기가 착륙하자 완전 무장한 수사관들이 쏟아져 나왔죠. 부대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전 부대원 집합. 확성기를 통한 명령이 떨어지자 부대원들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장세훈과 최영철도 마찬가지였죠. 장세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무슨 일인가? 왜 갑자기? 장세훈 중령. 특수수사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여기 있소. 장세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세훈 중령, 당신은 부하 장병에 대한 성추행, 직권남용, 인권침해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수갑이 장세훈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소리가 새벽 공기에 울려 퍼졌죠.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누군지 알아? 장세훈이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죠. 최영철 대위도 같은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영철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의 얼굴도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그냥 훈련을. 변명은 법정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하영이 의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붕대를 감은 채였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죠. 부대원들이 하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죠. 윤하영은 어디 있나? 수사관이 하영을 찾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영이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수고했다. 용기 있는 고발 덕분에 이런 일들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다. 수사관이 하영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 순간 부대 전체가 조용해졌죠. 장세훈과 최영철이 헬기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부대원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권력의 몰락을 직접 목격한 것이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로 부대를 맡게 된 새로운 지휘관이 부대원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군사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몰려들었죠. 재판장에 장세훈과 최영철이 수갑을 찬 채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죠. 위풍당당하던 군인의 자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피고인 장세훈, 최영철에 대한 재판을 시작합니다. 재판장의 선언과 함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하영이 목숨을 걸고 모은 녹음 파일과 영상이 법정에 재생됐죠. 여자는 결국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 장세훈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터져나왔죠. 민간 출신은 총도 못 다뤄. 여자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하나 재생될 때마다 장세훈과 최영철의 얼굴이 창백해져 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창고에서의 영상이었습니다. 최영철이 하영을 성추행하려던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이 모든 증거는 피해자가 직접 수집한 것입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입니다. 검사의 설명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하영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녀는 당당한 자세로 증언대에 섰죠. 피해자는 왜 이런 일들을 참고 견뎠습니까? 군인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었습니다. 성별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고 싶었거든요. 하영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그런 저의 노력을 짓밟았습니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장세훈과 최영철이 다른 여군들에게도 비슷한 괴롭힘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죠. 우리도 당했어요.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다른 여군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하영의 용기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용기를 준 것이었죠. 장세훈이 최후 변론에서 발악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군 훈련이었습니다. 과도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그의 변명은 아무도 믿지 않았죠.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장세훈, 징역 7년의 군적 박탈. 피고인 최영철, 징역 5년의 군적 박탈.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죠. 재판이 끝난 후 하영의 정체가 공개됐습니다. 세 오빠가 모두 군 고위직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었죠. 처음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 왜 혼자 견뎠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하영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윤하영으로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동생이 아닌 제 자신의 능력으로요. 하영의 답변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하영을 맞이하는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대원들이 진심으로 그녀를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하영아, 정말 대단해. 용기 있게 해줘서 고마워. 동료들의 진심 어린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별로 차별받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죠. 민서가 하영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영아, 수고 많았어. 정말 자랑스러워. 선배님 덕분이에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버텨낸 동지애가 느껴졌죠. 며칠 후 하영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하영 일병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교관이요? 네. 당신의 용기와 실력을 인정해서 특별 발탁된 것입니다. 하영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었죠. 육사에서의 첫 수업날 하영은 생도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윤하영 교관입니다. 생도들이 주목했습니다. 군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영이 질문했습니다. 군복은 권위의 상징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짓밟으라고 입는 것도 아니죠. 하영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군복은 지켜야 할 사람들을 위해 입는 것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생도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군 간부가 되었을 때 부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기억하십시오. 성별, 출신, 배경이 아닌 능력과 인격으로 평가하고 대하십시오. 하영의 말에 생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관님, 저도 여군이 되려고 하는데 힘들까요? 하영이 그 학생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꿈과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네, 교관님. 학생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하영은 새 오빠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하영아, 정말 자랑스럽다. 큰 오빠 윤강민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혼자 힘들어하나 싶었는데 이제 이해해. 둘째 윤강수도 동의했습니다. 너 덕분에 군대가 더 깨끗해졌어. 셋째 윤강호가 덧붙였습니다. 오빠들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갈 거예요. 하영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지켜낸 한 여성의 이야기가 오늘도 어딘가에서 부당함과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